자,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밤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매달 공포를 심어 주었던 CPI 발표가 기대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고 잡힌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코로나 폭락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변동폭인 무려 7%가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하루에 5%씩 떨어지던 나스닥의 변동성이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라 7%의 상승을 보고 그렇게 놀라지도 않을 법한데도 7%의 상승을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항상 CPI 발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홀짝 게임을 하실 텐데 오늘은 홀짝 게임, 보통 대박도 아니고 초대박이 나왔습니다. 레버리지에 성공하신 분들과 주식 보유자들을 위한 날이라 보면 되는데 저는 이런 날에 수익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이런 거대한 이슈 발표가 있는 날이면 홀짝 방향 맞추는 걸 즐기는 타입도 아니고 최근 상승 각도를 봤을 때 자신이 없었으며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장기 보유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CPI 발표가 랜덤 발표도 아니고 이미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발표였기 때문에 이미 나스닥이 7% 올랐을 때는 모든 영혼을 모아서 우리나라 시가의 선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타로서 어떤 큰 이슈 발표가 있어서 지수 폭이 이렇게 커진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도권은 한 달 내내 저점부터 매수한 외국인이 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이상 가고 싶으신 분들은 외국인의 수급과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수천억 이상 매도가 쏟아지고 꺾인다 싶을 때 매도해도 중간은 할 것입니다. 자, 쉽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할 일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 3거래일 넘게 이어질 때까지 보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엉덩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런 각도에서 적당히 익절을 하겠지만 무거우신 분들은 충분히 외국인 따라서 끝까지도 가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후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 나스닥 소식 듣고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 좋은 자리가 지나가고 고점에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좋은 자리가 지나가고 각도가 부담스러워서 결정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 수 없고 어차피 외국인들의 마음대로 막말로 외국인이 지금 3천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수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리한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유리한 자리는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유리한 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 기준으로 계속 신용잔고가 16조에서 17조 사이 왔을 때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미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한 번만 흔들려도 이게 맞나 버텨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불리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이 안 된다면 단타 위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충분히 오버나잇이나 오버 위켄이나 스윙까지도 가능한 상태이므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수나 종목에 대형주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오직 단타 위주 오버나잇이나 스윙까지 끌고 가는 그런 단타를 적극적으로 매매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7%의 변동성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멀쩡하다면 아주 단순하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만 적극적으로 매매한다 하더라도 스윙 매매가 정말 잘 통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올랐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첫 상승부터 집중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는 3번까지 끊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아주 잘 통하는 스윙 매매가 일단 첫 상승하는 게 있다면
거래대금만 확실하다면 첫날에 눈 감고 매수해도 됩니다. 눈 감고 매수한 다음에 계속 쉽게 올라가면은 처음 매수했던 물량에서 적당히 수익을 내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좀 흔들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세 번째까지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100만 원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가는 것이 100만 원 중에 30%, 33만 원. 이건 눈 감고 딱 들어간 다음에 혹시나 잘못될 경우에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할 자신이 있다,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요즘 스윙 매매로 접근한다면 시장 분위기가 따라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요즘 시장에서 아무리 잘못 풀린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탈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기에 본전을 챙기기는 생각보다 안전하고 쉬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이 7% 오르는 것을 보고 혹시 갭 상승 높게 띄우고 나서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의 순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거의 2조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하락장을 보면 개인이 1조 원을 순매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9월 1일이었는데 개인이 1조 원 순매수한 다음에 정말 지독하게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1조 원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했으면, 지금 1조 원 이상 규모를 매도했으면은 연말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쉬었다가 가든 다이렉트로 가든 어떻게든 이 각도에서도 산타 랠리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는 신호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외국인의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나스닥의 모양이 다시 중요한 자리를 뚫어서 좋아졌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줄지 않는 것. 오늘 또 자고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한 3, 4% 폭락했거나 그러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일단 안전한 자리까지 올렸으면 변동성부터 줄여야 됩니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1% 이내에서 변동성을 좀 줄이고 떨어지던가, 또 하루 만에 2% 이상 넘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 변수를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이랑 분위기는 괜찮기 때문에 나스닥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갭 상승이 너무 많이 뜨는 날에는 단타가 자신 없는 이유가, 일단 계획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높은 시초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을 단타로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겠지만 단타로서는 이미 계획했던 것들이 다 뒤틀려 버리고 또 시장의 갭 상승이 높은 만큼 거의 모든 종목에 돈이 골고루 분산될 수가 있어서 이런 날은 단타를 섣불리 하지 않고 오히려 쉬는 편입니다. 어제 계획만 하더라도 어제 거래대금이 나온 하이드로 리튬이란 종목과 아프리카 TV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어제 장 마감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거래대금과 모양이 좀 예쁘게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예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남을 만한 종목이었고, 하이드로 리튬은 신고가,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그 전에 고점 돌파. 그래서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눌림목마다 접근하려 했는데 아프리카 TV는 갭상승이 5%, 하이드로 리튬도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 변동성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단타로 또 뭘 해야 되냐, 또 새로운 종목이 다음 주부터 나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변동성 폭풍이 지나가고 또 어떤 새로운 것에서 거래대금이 몰릴까, 그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다음 날부터 집중해서 매매하던가 단타 눌림목을 하든 또 스윙으로 하든 지금 시장에서는 잘 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지금 주식을 사서 끝까지 보유할 생각이 아니더라도 거래가 몰리는 곳에서 스윙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거의 모든 종목에서 갭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주 강력한 선반영으로 인해서 시초가만 높았을 뿐 시초가 대비로 재미를 본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돈이 몰린 종목이 카카오 종목들인데 카카오, 카카오뱅크,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를 간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이 종목들은 오직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외국인의 단타든 쇼커버링이든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예를 들자면 영화 아일랜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추첨자를 뽑는 것처럼 외국인의 선택을 받는 종목은 매일 추첨을 통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비상식선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왜 올랐느니 분석하고 왜 이걸 내가 못 먹었지라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이제는 그런가 보다, 외국인이 선택을 했으니까 오르나 보다라고 받아들일 때도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개인의 순매도가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 증시가 하루 이틀 빠진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안 될 것이고, 또 연말 산타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다음 주부터 저도 새로운 종목에서 스윙 매매 비중을 크게 높여서 진행해야겠습니다.